오늘 공부할 기업은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30% 떨어졌고 2026년 1월 3일 기준 1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40억 달러로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서비스나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나우 플랫폼을 통해 기업 전반의 워크플로우를 디지털화 및 자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회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2003년, 프레드 러디는 글라이드 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 페레그린 시스템즈의 CTO 출신이었습니다. 회사가 회계 부정 이슈에 휘말려 파산하자 그는 3,500만 달러 가치의 주식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프레드의 나이는 49이었는데 50이 되기 전 창업을 하기로 합니다. 초반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기업들의 IT 부서 헬프 데스크를 교체하는 도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명을 서비스나우로 변경했습니다. 2009년에는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4,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그로 인한 인프라 장애와 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프랑크 슬룸만을 CEO로 영입했습니다. 창립자 프레드 러디는 최고 제품 책임자로 보직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2년 컴퓨터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VM웨어가 서비스나우를 25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경영진은 매각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세쿼이어 캐피탈의 더그 리오니를 빼고 말이죠. 그는 회사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서비스나우는 기업 가치 21억 7천만 달러를 인정받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NOW입니다. 상장한 지 2년 만에 서비스나우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6년 현재 1,600억 달러가 됐으니 당시 회사를 25억 달러에 팔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CEO 프랭크 슬룸만은 서비스나우를 단순 헬프데스크 도구에서 IT를 위한 ERP 회사로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7년 그를 대신해 이베이 CEO 출신인 존 도나오가 신규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2년 뒤 존 도나오가 나이키의 CEO로 보직을 옮기게 되면서 SAP의 CEO 출신인 빌 맥더머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업용 생성용 AI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CEO는 올해 64세인 빌 맥더머시입니다. 그는 다울링 칼리지를 졸업한 뒤 와튼스쿨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1983년부터 17년간 프린터 업체인 지록스에 재직하며 사장직까지 맡았었고 2010년부터 10년간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CEO로 재직하며 회사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2019년에 서비스나우에 합류해 현재 회사 CEO 및 이사회 의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크게 4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째, 테크놀로지 솔루션은 IT 서비스 운영과 기업의 보안 및 위험 관리를 제공합니다. 둘째, CRM 솔루션은 고객 관계를 관리해주고 인더스트리 솔루션은 여러 산업별 특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셋째, 코어 비즈니스 솔루션은 기업의 인적 자원과 재무 및 공급망 관리를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솔루션은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 합치면 수십 개의 제품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오가는 대신 서비스나우의 AI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하면 업무 흐름 속에서 즉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서포트 팀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수백 건의 에러가 접수되지만 그 방대한 양 때문에 패턴을 파악하거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 관리자는 주요 에러를 분석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한편 2025년 12월 말 서비스나우는 사이버 보안 기업 아르미스를 7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서비스나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입니다. 서비스나우의 AI 컨트롤 타워와 아르미스의 데이터셋을 결합해 기업 내 AI 시스템에 대한 엔드투엔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나우 매출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구독 매출이고 일부는 전문 서비스 매출입니다.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올랐으며 EPS 역시 3년 만에 4배나 성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발행 주식 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31명의 애널리스트 중 28명이 매수 의견,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228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55% 높습니다. 주요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야후파이낸스에 의하면 유통 주식의 90%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블랙락과 뱅가드가 각각 8.8%, 8.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자들은 0.4%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 맥더못은 41만 주 또는 0.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사장이자 CFO인 지나 마스탄투오노는 11월 28일 417주를 주당 808달러에 매각했고 12월 5일 415주를 주당 850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50달러가 안 되는데 갑자기 무슨 800달러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아주 예리하신 겁니다. 12월 중순에 서비스나우는 5대1 주식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구독 매출은 3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5% 성장했습니다. 2024년 연간 성장률인 23%와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했습니다. RPO, 즉 잔여 이행 의무는 고객과 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일종의 수주잔고입니다. 서비스나우의 3분기 RPO는 2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CRPO는 현재 잔여 이행 의무의 약자로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3분기 CRPO는 11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성장했습니다. ACV는 연간 계약 가치의 줄임말인데 500만 달러 이상 ACV를 기록한 대형 고객의 수는 3분기 기준 553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500만 달러 이상 ACV를 기록하는 고객들의 평균 계약 금액 역시 1,4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3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구독 매출이 33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했고 전문 서비스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나머지 3%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은 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구독 사업의 매출 총 이익률은 80%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문 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3분기에는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 급증했습니다. 영업비용 중 연구개발비는 7억 5천만 달러 사용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8%를 기록해 작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억 달러, 희석 EPS는 2.4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이제 3분기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218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84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105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79억 달러입니다. 유동부채 중 이연수익이 63.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구독료를 부채로 잡았다가 시간이 지나며 매출로 인식하는 항목입니다. 총 자본은 113억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106%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동부채의 대부분이 이연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93%이고 9개월 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즉, 장단기 모두 재무 상태가 건전한 편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9개월 동안 영업활동에서 32억 1천만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11억 9천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에 10억 달러를 지출해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7배 폭증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6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었는데 작년보다 3배 증가한 12억 4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4억 2천만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7억 3천만 달러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회사는 2025년 전체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구독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 전망치보다 5,500만 달러 늘어났고 논갭 기준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0.5% 늘어난 31%를 전망합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AI 관련 ACV가 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것이 파트너와 영업조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나요? 네, 이제 AI 판매는 회사의 표준 영업 방식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플랫폼 내 AI 어시스트 소비가 55배 성장했고 현재 1,700개 이상 고객사가 이를 실제로 사용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도 IT, 고객 서비스, HR 프로세스의 90%를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며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 관련 ACV가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보안 사업의 ACV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성장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요? AI 도입이 새로운 보안 문제를 야기하면서 고객들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AI 컨트롤 타워 제품군의 고객 기반이 이번 3분기에만 4배 성장했는데 앞으로 보안 및 리스크 사업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에이전트 산업의 밝은 미래입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의하면 2025년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7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109억 달러, 더 나아가 2033년에는 182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나우는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시장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5년 9월 말에 기업용 AI를 위한 AI 익스피리언스를 공개했습니다. 보이스 에이전트, 웹 에이전트, 데이터 익스플로러, 그리고 AI 렌즈 등의 기능을 갖춘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이 AI와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2025년 12월에는 AI 에이전트 전문 스타트업인 무브워크를 인수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강력한 백엔드 자동화 기술과 무브워크의 직관적인 프론트엔드 기술을 결합해 기업용 AI 에이전트 운영체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AI 에이전트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서비스나우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업 내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실적이 4년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처럼 매출도 크고 시가총액도 큰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 구독 매출은 4년 전과 비교 시 2배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논갭 기준 영업이익률 역시 4년 전과 비교 시 무려 6%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구조 역시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의하면 서비스나우는 현 CEO 맥더머트와의 계약을 2030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SAP의 CEO를 10년 동안 맡으면서 시가총액을 4배 넘게 성장시킨 검증된 CEO입니다. 그는 비가 오면 집 바닥이 젖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탁월한 영업 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록스의 방문 판매원부터 시작해 사장 자리까지 꿰찼던 인재입니다. 또한 그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난 투지 넘치는 리더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꾸준히 실적이 오르는 재무가 건전한 기업이고 빌 맥더머시라는 뛰어난 CEO를 최소 4년 더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도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서비스나우가 AI 시대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키뱅크는 15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며 서비스나우의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주 수익원은 기업 내 인적 자원이 사용하는 계정수 기반의 구독료입니다. 만약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필요한 계정수가 줄어들어 서비스나우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앞서 언급한 아르미스의 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아르미스가 CPS 보호 플랫폼 분야의 리더로 선정되는 등 기술적 우위가 있고 연평균 ARR 성장률이 50%를 넘으며 고성장 중이지만 현재 ARR 대비 인수가는 23배에 달합니다. 직전에 제가 올린 빅베어 AI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베어 AI는 에스크세이지를 인수할 때 ARR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23배는 조금 비싼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서비스나우는 3분기 말 기준 27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77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수중의 현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서비스나우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